토닥토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인 윤서진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한 실수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을 보낼 때요, 첨부 파일을 같이 첨부하지 않아서 다시 메일을 보내거나요, 숨은 참조로 메일을 보냈어야 되는데 전체 참조로 메일을 보내서 참 난감했었던 때가 있어요. 혹은요, 동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요, 팀장님한테 보내서 아주 시겁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주 크고 작은 실수들을 직장에서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요, 또 경험을 늘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실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막상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셨을 때 꼭 피해야 할 행동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수 후에 죄송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죄송합니다 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직에서도 우리 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기회로 넘기려면 실수하는 것을 사과하는 것보다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또 대처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요, 실수를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한 건 아는데 지금 말하면 더 혼날 것 같아서, 혹은 내가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보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몰래 넘겨보려고 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드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직장 생활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의 실수는 타인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요, 무조건 뭉개고 있기보다는 가장 빠른 기한 내에 실수를 주변에 알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또 논의하고 또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요. 제가 미리 다 챙겨놨었는데 그때 잠깐 깜빡했나 봐요. 라는 것처럼요.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변명하네,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는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보다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를 수습하고 회복하는 데 더 좋고요. 타인으로부터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선 절대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요, 옆 팀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요. 또는 옆 동료가 지원을 안 해줘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너무 선을 긋는 경우 딱 어떠세요? 팀원으로서 함께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매우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실수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먼저 시인을 하고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더 잘못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실수 후에 그에 대한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너무 당황해서 막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후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 앞에서 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앞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우는 구성원들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직장은 사실 냉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능력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위기를 좀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너무 무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좀 전에 감정을 잘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덤덤한 건 또 안 된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달라요. 무덤덤하다는 것은요, 실수 후에 뭐 어쩌라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너무 자신만만에 찬 모습이라던가 너무나 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는 실수 후에 남들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쟤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러한 비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가 실수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이제 그런 행동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연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 후의 대처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과 이메일을 쓰거나 사과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과문, 사과 이메일 써보셨나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가끔은 변명도 하고요. 가끔은 너무 길어지고 너무 짧아져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심리학자 로이 루이키가 사과에 들어갈 6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나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 정말 속상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정도면 되겠죠. 두 번째는 잘못된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에게 보낼 메일을 전사에 잘못해서 보냈습니다. 라는 식으로 팩트에 기반돼서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네 번째는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에 해당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상하거나 보완책을 제시할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일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보내겠습니다. 라는 식의 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실수에 대해서 뼈저리게 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할게요. 라는 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문을 쓸 때는 6가지 요소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을 조금 정리해서 쓰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상대에게 나의 잘못에 대한 또 인정과 또 그 진심이 전달돼서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 좀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과문을 써야 할 때 결정적인 6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람인 심리상담소가 응원합니다.